본 영상은 캐디브리프 인사이트의 핵심 내용을 모아 AI 기반 팟캐스트 형식으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과 음성은 모두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저 역시 AI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캐디브리프 인사이트 하이라이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브리프 1호부터 10호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인구 변화, 평생교육, 작은 학교, 그리고 학교 성장과 대학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점을 중점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개인에게 30년,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고령 시기. 고령자 평생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첫 번째 주제는 인구 구조 변화, 특히 고령화입니다. 캐디브리프 11호에서는 55세에서 74세 인구가 곧 전체의 30% 가까이 되고 이분들이 새로운 사회의 허리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기존의 평생교육이나 복지정책은 여전히 이분들을 수동적인 돌봄,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고령 세대를 활동적 주체로 보고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군요. 활동적 주체, 관점 자체가 다르네요.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고령화 문제랑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다니는 게 있잖아요. 학령 인구 감소죠. 학령 인구 감소와 인구 이동에 따라 학교가 없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캐디브리프 13호를 보면 2035년에는 학생 수 60명 이하 초등학교가 지금보다 1.5배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벌써 학교 없는 읍면동도 많은데요. 현실적인 우려가 클 수밖에요.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없는 곳이 7.9%, 중학교 없는 곳은 무려 34.3%에 달해요. 단순히 학교 수 문제로만 볼 수 없겠더라고요. 학생 수가 줄면 교육 활동이나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긴 북적북적해야 또 배우는 게 있으니까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섣부르게 학교를 통폐합하면 지역 소멸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 하나 없어지는 게 건물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가 폐교하면 지역 학생 수가 최대 130명까지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던데 거의 지역 공동체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학교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학교 문제를 도시계획, 농촌공간 재구조와 같은 큰 틀에서 보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교의 규모뿐 아니라 학교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이어서 캐디브리프 12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학교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학교는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12호에서는 학교의 성장이라는 개념을 다뤘는데 단순히 건물이 커지거나 학생 수가 느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학교 성장을 각 학교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힘을 찾아내고 그 힘을 길러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아, 학생이 가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고 교사가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를 말하는 거군요. 핵심은 모든 학생에게 꼭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럼 그 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또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게 다음 질문이 되겠네요. 학교가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려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과제가 있죠.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문자성, 디지털성이 결합된 새로운 문해 환경의 도래를 뜻합니다. 브리프 15호에서는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기 보급률은 세계 최고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은 최하위권이라고 하네요. 디지털 기기는 보급이 됐는데 실제 교육 효과로 연결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디지털 활용 능력의 차이가 기존의 학습 격차를 새로운 방식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는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있냐 없냐를 넘어서 가정에서 부모가 얼마나 디지털 활용을 지원하고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해진 거죠.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학습 전략과 성취를 좌우하는 새로운 문화 자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디지털 전환이 교육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단순히 기기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활용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과 지원이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공교육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이네요. 그럼 이제 대학, 고등교육 쪽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양한 영역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즘 빅블러 시대라는 말 많이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빅블러 시대요? 영역 간 경계가 흐려지면서 대학에서도 융합형 인재 양성이 화두가 됐죠.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캐디브리프 14호에서는 융합학과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교육과정의 깊이 부족, 기존 학과와의 관계 설정 어려움, 또 졸업생들의 진로 불확실성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번듯한 융합이 아니라 실제 교육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융합 교육 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런 이야기겠죠? 네, 맞아요. 서로 다른 전공을 단순히 합치는 게 아닌 진짜 시너지를 내는 결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게 또 쉽지만은 않죠. 융합 교육이 정착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이런 대학의 혁신 노력은 사실 융합학과뿐 아니라 교육 전반에서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다음 주제와도 연결됩니다. 이제 대학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브리프 16호를 보면요. 정부는 교육 혁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낮을 수 있다. 이 지적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교수님들이 혁신적인 교수법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의외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교수 개인의 의지만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수자가 연구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거나 새로운 교수법을 시도했을 때 보상이 불확실하다거나 혹은 대학 전체의 문화가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면 교수님들이 선뜻 나서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브리프에서는 동료 집단의 응원,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지하는 조직 문화 같은 내부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대학 혁신의 핵심은 사람, 특히 교수님들께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네요. 그런데 이런 고민,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맞습니다. 전 세계가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제시를 위해 교수 나침반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캐디 브리프 17호는 OECD의 교수 나침반을 통해 미래 교원의 역할을 조명하는데요. 이 시대의 교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사를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주체적 존재로 정의하는데요. 교사가 단순히 기술적인 전문성만 갖추는 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행복할 때 비로소 주체적 선도자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교사의 행복이 교육의 미래입니다. 라는 말처럼요. 네,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출발점이겠죠. 맞아요. 공감합니다. 선생님들의 행복한 교육 환경,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럼 이제 교육 환경 얘기가 나온 김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주제는 바로 대학 기숙사입니다. 대학 기숙사요? 어떤 내용인가요? 캐디브리프 18호를 보면 요즘 대학 기숙사는 예전 다인실에서 벗어나서 1인 1실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기숙사가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학습과 교류, 휴식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거죠. 학생 개인의 성장과 안녕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숙사. 이런 느낌일까요? 네, 맞아요. 기숙사가 단순한 주거시설을 넘어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일종의 생활, 학습 공동체 개념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요구인 거죠. 와,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기숙사의 변화를 마지막으로 캐디브리프 11호부터 18호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각 연구의 문제와 해법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더 큰 방향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인구 변화와 기술 발전, 사회적 요구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교육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혁신해야 하는지 그 지점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죠? 맞아요. 이런 교육 환경의 변화가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사회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교육계 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들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캐디브리프 인사이트 하이라이트 3편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